여러분, 분명 뭐든 잘 되는 집이 있고 또 뭐든 안 되는 집이 있습니다. 이는 풍수학이나 사주학이나 상학에서나 항상 하는 말이며, 특히 풍수에서는 이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집은 절대 잘 되는 집이 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항상 잘 되는 집들을 봅니다. 하지만 알 수 없이 계속 어려움만 생기는 집들 역시 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의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풍수에서는 이러한 집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지금 알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늘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은 무조건 여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고치세요. 그리하시면 항상 여러분은 행복을 누리실 것이고 또 뭐든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집의 이곳을 보시면 가난의 이유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집 안으로 운이 들어오는 장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네, 현관과 창문이죠. 물론 현관이 더럽거나 현관에 불필요한 것들, 또 두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두고 계시다면 절대 여러분에게는 좋은 운이 들어오지 않으며 또 여러분의 가정은 번영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현관은 거의가 다 비슷비슷하죠. 또한 현관은 사람들이 오갈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문을 열지 않으며 그 시간 역시 아주 짧습니다. 또한 이곳에 관해서는 제가 그동안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그런데 창문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이곳은 정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과연 창문을 얼마나 자주 열어서 환기를 시키시나요? 그리고 창틀이 잘 맞지 않고 또 더러움이 쌓여서 창문이 잘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이곳이 뭔가로 막혀 있어 기운의 순환이 아예 되지를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네, 쉽게 창문을 여닫을 수 있는 집, 그리고 하루에 10분 이상 서너 차례 이상 창문을 열어두는 집, 또 창문 너머로 밖의 경치를 쉽게 바라볼 수 있는 집은 절대 불행으로 인한 고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기운의 순환이 잘 되지를 않으니 여러분의 집에 불운의 기운이 잘 나가지를 못하게 되니 여러분은 계속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돈 문제로 힘들다면 무조건 이곳을 보세요. 여러분, 잘 되는 집의 냉장고 속에는 항상 질서가 있고 또 정돈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든 안 되는 집의 냉장고 속은 무조건 혼란스럽고 또 못 먹을 음식이, 아니 안 먹을 음식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화구, 즉 가스레인지나 전자레인지 주변이 무조건 더럽거나 먹다 남은 음식이 담긴 냄비들이 반드시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싱크대 볼 안에는 항상 미루어진 설거지거리가 들어 있을 거예요. 네, 하여 이런 집에서는 항상 주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또 혹 냉장고 문이라도 열면 이곳에서 불쾌한 냄새가 확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는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적인 메마름을 부르고 또 항상 돈 문제가 생기도록 만드는 정말 좋지 않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풍수에서는 찬장이 더럽고 부뚜막이 혼란스러우면 그 집은 항상 돈으로 인한 고생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불화는 무조건 이곳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어찌 가족 간에 화목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찌 웃을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가정은 이런 곳이 아니에요. 분명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고 또 자식이 부모를 싫어하는 가정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경우 부모와 자식 간에 오행적인 균형이 맞잖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거의 대부분은 바로 이곳이 문제인 거예요. 네, 식탁에 가족들이 같이 앉아 식사를 하는 경우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가족들이 모여 앉는 경우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주 보고 자주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또 서로 오해와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주 모여 앉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포용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여 이러한 가정의 공통점은 항상 서로 간의 식사 시간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무조건 거실에 같이 앉아 있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거실이 춥고 어두우며 혼란스럽거나 불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고치세요. 무조건 하루, 아니 이틀에 한 번은 같이 앉아 식사를 하시고 또 식사를 하고 나서 거실에 같이 앉아 과일이라도 먹는 그런 시간을 꼭 마련하십시오. 그리하면 절대 여러분의 가정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네, 절대 갈등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절대 서로 미워하는 일도 생기지 않게 됩니다. 네, 오해는 서로 보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고 또 이해는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더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부부간의 문제는 바로 이곳에서 생깁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네, 한 몸이 서로 다른 방을 쓰는 경우는 없죠.
또 한 몸이 서로 등을 돌리고 자는 경우 역시 없죠. 맞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아무리 원수 같은 남편이라도 이불은 꼭 같이 덮고 자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운정도 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부부간에는 항상 대화가 많아야 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결혼을 한 이후로 지금껏 단 한 번도 밖에서 혼자서 잠을 잔 경우가 없습니다. 네,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이 생겨도 밖에서 밤을 보내야 하는 경우는 무조건 집사람과 같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도 잠을 잘 때는 손을 꼭 잡고 잡니다. 네, 이것이 지금껏 집사람과 단 한 번도 다투지 않았던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화목하지 않고 위해주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 그 집에는 절대 행복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잘 되는 집의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부부간의 대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네, 뭐든 안 되는 집은 절대 부부간에 대화가 없으며 또 다정하게 오가는 말들이 없으며 그리고 존중과 아낌 속에 행해지는 행동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꼭 가와만사성의 의미를 아는 여러분이 되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무엇이든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돈만 많으면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운이 갑자기 어디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은 아주 작은 하나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열이 되고 또 이 열이 백이 되며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태산처럼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네,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야 사회적인 성취도 생기는 것이며 이로 인해 뭐든 잘 되는 사람, 즉 번영을 얻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조건 가정의 안정, 화목,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리하면 분명 여러분은 뭐든 잘 되는 사람이 됩니다. 네, 운은 이런 작은 하나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성취운이나 번영운은 바로 가족의 행복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여러분 뭐든 잘 되는 사람과 뭐든 안 되는 사람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든 잘 되는 사람은 항상 나보다 내 주변 사람들의 편함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뭐든 안 되는 사람은 항상 내가 조금 더 편하려는 생각만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만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네, 가족이든 연인이든 친구 사이에서든 아니면 직장에서든 항상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네,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떨까?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가 더 좋을까? 뭐가 더 편할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여러분이 되신다면 분명 어디를 가시든 환영받는 사람, 또 대우받고 존중받는 사람, 그리고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이며 수많은 인복 속에 쌓인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뭐든 잘 되는 가정, 잘 되는 사람이 되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